세자매가 셋째를 15년간 외면한 충격적인 이유. 엄마마저 등 돌린 가족의 비밀.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정말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애절한 목소리. 하지만 전화를 받은 큰딸은 차갑게 말합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툭. 전화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가족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자매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나머지 세 자매와 엄마로부터 완전히 단절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정의 비극입니다. 네 자매 중 셋째 딸만 가족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충격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 가족은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엄마 김미영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해왔고 아빠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슬아의 딸 넷을 두었죠. 큰딸 수지는 현재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둘째 딸 민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입니다. 영리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죠. 그리고 문제의 중심, 셋째 딸 은혜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은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네 자매는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놀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자랐죠. 그런데 지금은 큰딸, 둘째 딸, 막내딸, 그리고 엄마까지 4명 모두가 셋째 딸 은혜와 일체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셋째 딸이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돈을 훔쳤을까요? 가족을 배신하는 무언가를 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은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봄 은혜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처럼 모두 집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죠. 아빠가 회사 일로 자주 집을 비웠기에 이런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은혜야, 요즘 학교는 어때? 전공 수업 재미있어? 아빠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아빠. 은혜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큰딸 수진이 재촉했죠. 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사실 은혜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언니들이나 동생과는 달랐습니다. 유독 자신에게만 차갑고 때로는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은혜는 우연히 엄마와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보, 은혜가 이제 다 컸네. 벌써 대학생이야.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은혜 말인데 요즘 아빠한테 뭔가 서먹한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나 은혜 보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 무슨 소리야? 은혜가 내 딸이 맞긴 한 거야? 그 순간 은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빠의 진짜 딸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죠. 결국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은혜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빠의 진짜 딸 맞아? 엄마 미영 씨는 깜짝 놀라며 은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혜야. 당연히 우리 딸이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럼 왜 아빠는 나만 다르게 대해? 나만 유독 차갑게 대하잖아.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은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혜는 엄마 몰래 서랍을 뒤졌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 봉투 겉면에는 미영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발신인은 재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이름은 성호였으니 이 재훈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이 떨렸지만 은혜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넌 알까?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됐구나. 내가 성우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축하한다는 말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네. 미영아,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 내가 성호에게 은혜를 자신의 딸이라고 속인 거 알아. 하지만 난 이해해. 넌 은혜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고 싶었을 테니까.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은혜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멀리서라도 은혜를 지켜볼게.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 재혼. 은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부엌에 앉아있는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은혜는 편지를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혜야, 이건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야? 재훈이라는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미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은혜야.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은혜야, 엄마가 설명할게. 진정하고 들어봐. 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재훈이와 사귀고 있었어. 그런데 재훈이가 갑자기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지. 그때 내 아빠 성호를 만났어. 그래서 친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거야? 은혜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결국 엄마 자신을 위한 거잖아. 은혜야, 그럼 언니들이랑 지은이는? 쟤들은 아빠의 친자식이야?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랑 민지는 결혼 후에 낳은 아이들이고 지은이도 마찬가지야. 너만 재훈이의 딸이야. 은혜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에서 뭐야? 그날 저녁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기 때문에 다른 자매들도 모두 알게 됐죠. 큰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은혜가 우리 아빠 딸이 아니라고. 수진아, 대답해줘, 엄마. 그래. 은혜는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둘째 민지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네. 20년 넘게. 막내 지은은 그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성우. 그는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듣고는 폭발했습니다. 미영, 당신 날 20년 넘게 속인 거야? 내가 재훈이란 놈의 딸을 내 딸인 줄 알고 키운 거야? 여보, 미안해. 하지만은 무슨. 당신 때문에 난 20년을 바보처럼 산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성호는 은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은혜가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았죠. 큰딸 수지는 은혜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미안하지만 넌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 언니라고 부르지 마. 우린 이복자매도 아니야. 그냥 남이야. 둘째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당분간 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막내 지은만이 유일하게 은혜를 감싸줬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린 여전히 자매잖아. 혈연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지은의 위로도 은혜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엄마 미영 씨였습니다. 미영 씨는 양쪽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쪽엔 남편과 세 딸이 있었고 한쪽엔 은혜가 있었죠. 남편 성호는 미영 씨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미영, 선택해. 나랑 애들이냐, 은혜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은혜도 내 딸이야. 하지만 내 딸은 아니잖아. 난 더 이상 그 애를 내 딸로 볼 수 없어. 당신이 은혜 편을 든다면 난 이혼할 거야.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선택이야. 20년을 함께한 나와 우리 친딸 3명이냐, 아니면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 낳은 은혜냐. 그날 밤 미영 씨는 은혜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은혜야, 당분간 내가 집을 떠나 있으면 안 될까?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은혜야. 지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니? 내 아빠가, 성우가 너무 힘들어해. 조금만 시간을 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도 날 버리는 거잖아. 은혜야, 엄마는 절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뭐? 엄마한테 난 다른 언니들보다 덜 중요한 거지. 아빠가 무섭고 다른 딸들 잃을까봐 두려워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잖아.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몇 가지 필수품만 넣었죠. 지은이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나가는 거야? 응. 어디 갈 건데? 친구 집에 당분간 얹혀 살게.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해서 원룸이라도 얻을 거야. 언니 학비는? 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지. 걱정 마.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더 힘이 있었으면. 지은아,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고마워. 내가 유일하게 내 편이 돼줘서. 은혜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야. 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용서를 빌게. 엄마. 은혜가 처음으로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결국 날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게 답이야.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 그리고 은혜는 집을 떠났습니다. 은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은혜 쪽에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엄마, 나야. 은혜야.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큰언니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은혜, 나한테 왜 전화한 거야? 언니, 우리 한번 만날 수 없을까? 은혜야, 미안하지만 난 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 다시 만나면 다 복잡해질 것 같아. 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둘째 민지는 더 차갑했습니다. 은혜, 넌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유일하게 막내 지은만이 가끔 몰래 만났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언니,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가 매일 울고 아빠는 술만 마시고 수진 언니랑 민지 언니는 은혜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야. 어른들 잘못이지.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은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돌아가셨어. 뭐?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은혜는 멍했습니다. 장례식장 어디야? 언니, 그게. 왜? 엄마가 언니 오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 엄마 말이 언니가 오면 문상객들한테 복잡한 설명해야 하고 수진 언니랑 민지 언니도 싫어할 거래. 그냥 오지 말아달라고. 은혜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괜찮아, 지은아. 난 안 갈게. 은혜는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은혜는 용기를 내어 친아버지 재혼을 찾아갔습니다.
개인 탐정을 고용해 주소를 알아냈죠. 재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연 중년 남성은 은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전 은혜라고 합니다. 김미영의 딸.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혜. 내 딸 은혜? 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은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은혜도 울었습니다. 아빠. 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은혜야, 아빠는 널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 엄마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들었거든. 아빠가 나타나면 너희 가족이 힘들어질까봐. 하지만 결국 다 무너졌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재우는 은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있잖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내 곁에 있을게. 그날부터 은혜는 친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혜는 32살이 됐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아버지 재훈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엄마와 세자매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최근 막내 지은이 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나 집 나왔어. 뭐? 무슨 일이야? 엄마랑 언니들한테 다 말했어. 언니를 이렇게 대한 게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날 배신자 취급하더라. 지은아, 언니, 나 이제 알겠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지. 엄마는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았고 수진 언니랑 민지 언니는 자기들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 지은아, 괜찮아. 넌 내 가족이잖아. 다시 돌아가. 싫어. 난 언니 편이야. 그리고 언니,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뭔데? 엄마가 요즘 매일 울어. 언니 생각하면서. 그래? 그리고 수진 언니랑 민지 언니도 사실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수진 언니는 술만 마시면 언니 얘기하면서 울어. 그래도 연락은 안 하잖아. 그게 언니들이 너무 자존심이 세서 먼저 연락할 수가 없나 봐. 15년 동안 언니를 외면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기가 창피한 거지. 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15년이야, 15년. 그동안 난 얼마나 외로웠는데. 며칠 후 은혜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엄마 미영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은혜에게 엄마야.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 은혜야, 엄마가 미안해. 15년 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지금 다시 말할게. 정말 미안해. 엄마는 비겁했어. 남편과 다른 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널 희생시켰어. 그게 엄마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야. 은혜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내 아버지 성우가 죽고 나서 엄마는 많이 후회했어. 왜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너 편에 서지 못했을까? 은혜야, 엄마를 용서해줄 수 있니? 엄마는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지 않아.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다만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가.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친아버지 재훈을 만났습니다. 아빠, 엄마한테서 편지 왔어. 그래? 뭐래? 은혜는 편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아빠. 한편으로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요. 당연하지. 15년이야. 엄마가 널 버린 지 15년이 됐잖니.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겠죠? 그래,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은혜야,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엄마는 어른이었고 넌 아직 어린 딸이었어. 엄마가 널 지켜줬어야 했어.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훈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를 용서하든 안 하든,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다만 아빠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내가 계속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산다면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은혜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은혜는 엄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버지 재훈과 함께였죠. 카페에서 만난 엄마 미영 씨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은혜야. 엄마. 미영 씨는 재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재훈. 오랜만이야. 그래, 미영. 정말 오랜만이네. 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엄마가 너무 비겁하게 살았어. 엄마, 왜 날 버렸어? 은혜야. 엄마는 다른 언니들보다 나를 덜 사랑했던 거야.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서. 아니야, 은혜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미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무서웠어. 성호를 잃을까봐. 다른 딸들을 잃을까봐. 그래서 널 희생시켰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15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아무도 없었어. 혼자서 다 견뎌야 했어. 미안해, 은혜야. 정말 미안해.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미영,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은혜는 15년 동안 고통받았어. 내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재훈,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은혜야. 그리고 엄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엄마나 언니들 없이도. 나한텐 친아버지가 있고 지은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혜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행복하다면. 그로부터 몇 달 후, 큰언니 수진이 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혜야, 나야. 언니. 은혜야,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나 1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왜 그때 너를 외면했을까? 왜 너 편에 서지 않았을까? 언니,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언니였잖아.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은혜야, 나를 용서해줄 수 있니? 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언니와의 관계를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 이해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언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정말 고마워. 둘째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 후 민지가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은혜, 나 정말 미안해. 언니,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를 남으로 취급하고. 정말 미안해. 언니,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다만 내 사과를 받아줬으면 해. 은혜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들을 사랑해. 여전히. 그리고 현재. 은혜는 친아버지 재훈, 막내 지은, 그리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 중인 큰언니 수진, 둘째 언니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미영 씨와도 가끔 만나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은혜는 친아버지 재훈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빠. 15년 동안 혼자 견뎌냈잖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빠, 나는 강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아니야, 은혜야.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강한 거야. 그리고 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법까지 배웠잖아.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나야말로 고마워, 은혜야.
내가 나를 찾아와줘서.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15년 동안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죠.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시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